오늘은 아찔한 얼음 절벽길과 북한에서 내려오는 강물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트레킹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탑승할 버스는 맨 끝에 있는 30번 승차홈에서 탈 수 있습니다. 7시 30분이 됐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이지만 좌석 배치가 일반적인 빨간색 광역버스와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약 1시간 2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신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택시를 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아침을 안 먹어서 터미널 근처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내부 촬영 금지라 영상으로는 담지 못했지만 여태껏 먹었던 콩나물국밥 중에서는 제일 맛있던 곳이라 다른 분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맛집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해결하고 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드르니 매표소 가주세요. 네. 신철원 터미널에서 택시 요금 5,200원을 내고 도착한 이곳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드르니 매표소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만원이며 이 중에서 5,000원을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밥 먹을 때 사용해야겠네요. 그럼 바로 잔돗길 트레킹을 시작해 볼까요? 계단을 조금 내려가니 전망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장엄한 한탄강 협곡 위를 3km 넘게 걸을 수 있다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 당일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한탄강 물줄기가 전부 꽁꽁 얼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크기의 빙벽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이 한탄강은 북한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을 지나 임진강에 합류하는 강인데요. 한탄강 일대는 대부분이 화산암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절벽 곳곳에 피아노처럼 생긴 주상절리가 놓여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말 제주도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장엄한 주상절리대를 단돈 5,000원을 내고 트레킹 내내 감상할 수 있다니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드네요. 한탄강 잔돗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렇게 코스 중간중간 철교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바닥이 훤히 뚫려 있어서 색다른 스릴을 느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는 전망대도 있네요. 구경해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웅장한 협곡이 있다니 그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절벽에 아찔하게 걸려있는 하늘다리도 아주 장관이네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강원도 철원이라 그런지 고드름의 크기도 남다른데요. 이런 거대한 고드름을 얼마 만에 보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구경해서 신기했습니다. 정말 걷는 내내 모든 길이 이런 거대한 주상절리 협곡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날씨는 추웠지만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빙벽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두 번째 스카이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살얼음이 생겨서 생각보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웠는데요. 조심조심 걸으면서 구경을 하니 그 스릴이 배가 되더군요.
정말 이 위를 걸으면 우주에 떠다니는 외계 행성의 변두리를 걷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듭니다. 깎아지른 주상절리 절벽이 끝나고 이번에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산이 등장했습니다. 반쯤 얼어있는 한탄강과 거대한 암벽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장점은 이렇게 코스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었네요. 그럼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재미있게 트레킹을 즐겨볼까요? 철제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니 또 하나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장가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깎아지른 협곡들의 자태가 정말 눈부십니다. 사실 오후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서 얼음이 많이 녹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풍부한 유량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주상절리길의 마지막 전망대인 순담계곡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철원 한탄강 트레킹 코스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장소가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물에 떠 있는 길이 바로 그 장소인데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트레킹 코스 밖으로 나오면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담계곡 매표소가 나옵니다. 영상 초반부에 처음 들어갔던 주상절리길인 드르니 매표소의 종점이 바로 이 순담계곡 매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주말에는 이렇게 주요 거점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모든 구간을 걷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셔틀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서 약 5분 정도만 아래로 내려가면 방금 봤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탄강 주상절리길 트레킹을 마치고 도착한 이곳은 철원 한탄강 무리길입니다. 방금 전까지 걸었던 절벽길이 한탄강 주상절리길이고 지금부터 걸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바로 한탄강 무리길입니다. 무리길은 총 8.5km로 된 코스이며 이 중 3.3km가 물 위를 걷는 수상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0원인데요. 하지만 방금 걸었던 한탄강 주상절리길 티켓을 제시하면 무리길 입장권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철원사랑 상품권 2,000원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입장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겠죠? 매표를 하면 이렇게 팔찌를 채워주시는데요. 이 팔찌가 있어야 무리길 중간중간에 있는 명소들을 구경하고 다시 무리길로 돌아올 때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길 트레킹을 시작해볼까요? 코스 초입부터 벌써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한 기암 괴석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물 위를 걷는 무리길이기 때문에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요. 반쯤 얼어있는 얼음을 끼고 걷는 느낌도 정말 새롭습니다. 참고로 이 무리길 트레킹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얼음이 많이 녹아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풍부하게 흐르는 한탄강 강줄기를 보니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마구 드네요. 그럼 무리길의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볼까요?
코스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고드름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처음 보는 모양의 고드름입니다. 얼음이 많이 녹긴 했지만 그래도 철원은 철원인가 봅니다. 참 신기하죠? 주변에 있는 얼음들을 갖고 노는 재미가 있네요. 길을 걷다 보니 무릿길의 첫 번째 명소인 고석정 올라가는 길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석정은 한탄강 중앙에 높이 솟은 커다란 화강암과 주변의 정자를 뜻하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역시 예술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숨은 명소 구경을 마치고 다시 무릿길로 돌아갈 때에는 팔에 찼던 입장권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럼 계속 걸어볼까요? 무릿길 뒤로 멀리서 봐도 거대하게 생긴 교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가까이서 보니 2개가 아닌 3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 무릿길의 2번째 명소인 한탄대교와 승일교입니다. 맨 앞에 보이는 콘크리트 다리 1개와 그 바로 뒤에 있는 주황색 다리가 한탄대교이며 맨 뒤에 있는 다리가 승일교인데요. 승일교는 1948년 북한에 의해 착공되었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고 그 후 1958년에 남한이 완공한 다리입니다. 여기서 다리살이 촘촘하게 만들어진 곳이 북한이 시공한 것이고 살이 넓게 만들어진 곳이 남한이 시공한 것인데요. 정말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있는 역사적인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승일교 뒤에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절경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빙벽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빙벽이 생길 수 있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 만들어진 인공 빙벽이라고 하더군요. 인공이긴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빙벽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은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공 빙벽을 넘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던 2024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 장소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행사는 끝나서 남겨진 눈 조각들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뒤쪽에 소나무 얼음 터널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곳을 구경해 봤는데요. 어떻게 소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고드름을 만들어 놨는지 너무 신기하더군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시 무릿길 트레킹을 즐겨보겠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가자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하늘다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탄강 무릿길의 3번째 명소인 이곳은 은하수교입니다. 승일교와는 다르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다리라 역시 그 높이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어서 걷는 내내 아찔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무릿길의 풍경은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은하수교를 건너 앞으로 쭉 가면 다시 무릿길로 합류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다시 무리길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길을 따라가자 또 다른 다리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 다리는 태봉대교인데요. 이 다리 뒤에는 이번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의 마지막 명소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무리길의 마지막 명소인 이곳은 바로 직탕폭포입니다. 직탕폭포는 길이 약 80m의 폭과 높이 약 4m의 수직 폭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가로로 면적이 넓은 수직 폭포가 있었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폭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 생긴 폭포네요. 이제 무리길 트레킹을 마치고 다시 뒤를 돌아 태봉대교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태봉대교 매표소이며 한탄강 무리길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매표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영상 맨 처음에 트레킹을 시작했던 한탄강 주상절리 드르니 매표소로 갈 수 있습니다. 주말에 오면 사람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공짜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택시비가 매우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15분을 달려 드르니 매표소에 도착했네요. 저는 이곳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때 받았던 철원사랑 상품권 7,000원으로 점심을 먹었는데요. 입장권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이렇게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주차장 옆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콜택시를 불러 다시 신철원 터미널로 갔는데요. 만약 대기하는 택시가 없다면 화면에 보이는 신철원 택시부에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부르면 됩니다. 홀비 포함 택시비 6,200원을 내고 다시 신철원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철원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시외버스 티켓은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현장 발권만 가능한데요. 저는 아침에 탔던 시외버스와 동일하게 16시 50분에 동서울 터미널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 철원 걷는 여행 영상이 철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